안녕하세요, 딸밥 아빠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워서 꽁꽁 싸매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고 이제 낮에는 긴팔을 입고 있으면 살짝 덥기까지 합니다. 저와 서연이는 이 봄을 아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계절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절이 빨리빨리 확확 바뀌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확확 바뀌는 계절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술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의 연속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됐다 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이뤄온 산업화나 이런 경제 발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십 년 만에 이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좀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간해수공업식으로 이루어지던 공업에서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서 고속도로가 뚫리고 집집마다 TV가 보급된다든지 이후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휴대폰이 보급이 되고 그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되는 그런 여러 과도기들을 거쳐왔는데요. 지금의 과도기는 AI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참 암만 생각해도 인간이 너무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딥러닝이 가능한 AI의 등장. 지금 저희 같은 부모 세대들은 벌써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요. 크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미래에는 과연 이게 어떤 세상이 돼가 있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연이 같은 자폐 지적장애 아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AI의 시대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서연이도 서연이지만 우리 집에는 또 똘똘이 5학년 서연이 동생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히 예상컨대 서연이 같은 발달장애 아이들은 미래 AI의 시대가 오면 지금보다는 아마 살기가 나아질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누구나 다 걱정하시는 그 걱정의 끝판왕이 있잖아요. 내가 죽고 없어지면은 이 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런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는 AI의 시대가 옴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죠. 그런데 AI의 시대에 접어들고 AI가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AI에 발맞춰서 하드웨어 기술, 로봇이죠. 로봇 기술이 또 점점 발달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이런 케어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발달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독거노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사회에서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미래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올 거니까 저처럼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너무 절망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똘똘한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나중에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될 똘똘한 서연이 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의 발달장애 아이들이 아니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다가오는 AI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닌 그냥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그냥 보통은 아니죠. 보통은 아닙니다. 첫째 아이는 발달장애 아이고 둘째는 똘똘한 그런 애들을 둘 키우고 있는 아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지금도 이제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책을 펴보면 이건 초등학교 5학년이 이런 걸 하나 싶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수학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하고 있으니까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런 공부 애들이 하는 걸 보면은 네,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못 따라가는 애들은 뭐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이때 포기를 하는 애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제 따라 붙는 애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일단 우선은 그 따라 붙는 쪽 무리에 네, 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데 과연 이 양극화가 심해진 그 시점에서 지금처럼 뭐 시험을 쳐서 한 개를 더 맞추고 한 개를 덜 맞추는 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테스트를 미래에도 계속 하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요새 뭐 4살짜리 애들 뭐 의대 입시반에 보내니 뭐 이런 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를 예로 들어보면은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가고 네, 의사가 되죠. 제 친구 중에서도 저랑 같은 해 수능을 쳤던 친구 중에 네, 그때 그 친구가 상위 0.5%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의대를 가더라고요. 지금도 네, 의사를 잘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AI의 시대에서 의사라고 이게 그 직업군이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의사들도 버텨내기 힘든 네, 그런 세상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의사들의 도덕성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환자를 네, 마취를 시켜놓고 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뭐 그런 의사들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고요. 재작년에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압구정 롤스로이스 돌진남 네, 그 사람한테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도 문제가 됐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보니 이 사람 컴퓨터 안에 또 오만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 네, 뭐 죄값 받을 거 받고 네, 면허 정지 뭐 일정 기간 하고 나면은 또 할 수 있죠 의사.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미래 AI 시대가 와가지고 의사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도 의협이라는 데서 똘똘 뭉쳐가지고 네 그렇게 죄를 지은 구성원들을 보호를 해줄까? 저는 언젠가는 그 빗장은 풀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머리 터져라 4살부터 의대 입시반 들어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기계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인간성이 결여되고 도덕성이 결여된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한계를 맞닥뜨리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점점 더 심해지는 학업의 양극화 그 상위 그룹에서 이제 다시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한 개 더 맞추고 덜 맞추고 거기에 기준을 둬서 사람을 뽑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 사회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한 개 더 맞추고 덜 맞추는 것보다는 정말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서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이 냉정한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인간성과 도덕성이 언뜻 봐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가치가 빛나는 그런 세상이 빠르건 늦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사연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 둘째의 공부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제 입장에서도 어차피 뭐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 집 둘째한테 더 강조하는 부분이 올바른 인간성과 도덕성입니다. 물론 뭐 아빠가 뭐 그런 거를 강조를 한다 해가지고 애가 그대로 커줄지는 뭐 어떨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아빠가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인다면은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하지만 미래에는 그게 너무 흔치 않아서 더욱 빛나게 될 인간성과 도덕성이라는 그 기본적인 소양이 언젠가는 이 아이한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그런 생각이 나중에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중국에서 딥시크를 개발을 했을 적에 세계를 정말 깜짝 놀래킨 게 비싼 엔비디아 칩을 안 넣었는데도 AI를 그렇게 굴릴 수 있다. 뭐 이걸로 세상을 놀래킨 것도 있지만 이 딥시크한테 뭐 중국의 체제라든지 뭐 시진핑한테라든지 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딥시크 얘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AI라는 게 그냥 만능이 아니라 뭐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충분히 다른 시도들도 할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드러난
아마 최초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유럽 쪽에서는 AI에 대한 뭐 도덕적인 법률 장치를 구축을 하려고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건 AI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벌어지는 아주 작은 미미한 시작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닌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에 맞춰서 우리 인간은 좀 실용적이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인간성과 도덕성을 쫓게 되는, 네, 그런 세상이 오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다가오는 AI의 시대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고 나중에 직업을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과거를 비추어 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참 중요하고 당연히 있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없는 그런 직업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파발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요 교통수단이 말이었잖아요. 그 말을 타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파발꾼이 있고, 역참에서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는 뭐 말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잖아요. 지금은 대신에 뭐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SK나 KT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자동차 정비사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었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직업들이 등장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뭐 도덕적이지 못한 AI를 감시하는, 네, 그런 직종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네, 인간성과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채용이 될 수가 없겠죠.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지만,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면서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원전 550년에 공자라는 사람은 지금 서기 2025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